일단 제일 처음에는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그죠? 또 관계 부사가 있죠. 그리고 복 자, 관계 대명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관계 대명사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관계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접속, 연결해 주는 거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는요? 그냥 대명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계 대명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접속사에는 뭐가 있어요? and, but, also, for 있는데 주로 관계 대명사에서는 이 접속사가요. and나 but이나 뭐 so, for 하고 나서 대명사 사람이면은 he, she, they 그죠? 여러 명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아닌 것은 it, they로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관계 부사는 뭘까요? 이것도 이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관계 부사는 뭐예요? 관계니까 당연히 접속사 플러스 부사는 뭐예요? 부수적인 정보,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요? when, where, how, why 뭐 이런 애들을 관계 부사라고 하겠죠. 복합관계사는 어떤 거 있어요? ever 붙은 거 있죠. whatever, whichever, whoever, whomever 이런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대명사이면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At the bus station, I met the man. He lives next door. 자, 앞에 첫 문장은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어떤 그 남자를 만났다는 문장과 그는 옆집에 산다는 문장을 두 문장을 연결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첫 번째처럼 저를 이렇게 나열하면은 카마로 나열하면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죠? 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에요. 근데 요거를 조금만 바꿔주면은 맞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요? 세미콜론. 그죠? 세미콜론은 모든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카마는 안 되지만 세미콜론을 적었다면 맞는 문장이었어요. 혹은 그냥 and로 연결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적었다면 맞는 문장이지만 카마가 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t the bus station, I met the man lives next door. 이거는 왜 틀렸어요? 틀렸죠, 이것도. 왜 틀렸어요?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절 안에 동사가 두 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나는 그 남자를 만났다, 산다, 옆집에 산다, 말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t the bus station I met the man and lives next door은 이거는 왜 틀렸어요? 사실 이 문장 자체가 틀렸다기보다 처음에 전달하고자 하고자 했던 문장의 의미와 다른 거죠. 첫 번째는 그 내가 만난 그 남자가 옆집에 산다는 의미였는데 이거는 내가 그 남자를 만났고 나는 옆집에 산다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요. 주어가 내가 돼버리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그리고 밑에 거 마지막 거 봅시다. At the bus station, I met the man who lives next door은 이 who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앞에 나오는 선행사 the ma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도 해줄 수 있고 주어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맞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이걸 해석할 때는 who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넣지 않더라도 옆집에 사는 남자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관계대명사를 그래서 해석할 때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여러분이 독해에서 해석을 할 때는 실제로 일일이 그 내용들을 해석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생략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을 하고 여러분이 그 단지 이제 내신이나 문법 시험에서 그걸 따져야 될 때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때는 전치사와 그 관계대명사 의미 생각해 봐야지만 정확한 관계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선행사가 사람이면 관계사 앞에 있는 선행사 사람이면은 who나 that을 쓰고 사람 이외에 사물이나 동물이면은 which나 that을 쓸 수 있는 거 다 알죠?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는 what이 있다. 그죠? 그래서 what은 뭘 포함하는 거예요? the thing which 혹은 the thing that 혹은 the things which 혹은 the things that을 포함할 수 있는 거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더라? 뭐뭐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죠?
자, I watched a movie which was directed by her. 그럼 이거 해석은 무슨 말이에요? 자, 직역을 하면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 되니? 그녀에 의해서 감독이 된 영화를 봤다 이런 말이 되죠.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되게 어색하죠.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수동태 자체가 어색해요. 우리가 이해할 때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독해를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해석하면 더 좋을까요? 그녀가 주어로 그지? 감독한 영화를 봤다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법 시험을 칠 땐 따져봐야겠죠, 그죠?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한국말로 독해를 할 때는 그냥 그녀가 감독한 영화를 봤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고요. 이때 위치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런데 그 영화는 근데 그것은 이겠죠. 그래야지 뒤에 동사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 위치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주격이죠. 왜 주격인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격인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위치라는 절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주어가 빠져있고 위치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치 이하의 절을 봤을 때, 위치를 빼고 그 안의 절을 봤을 때는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죠. 주어가 빠져있는 절이죠. 자, 그 다음에 Do you remember what I told you yesterday? 너 기억하니? 내가 어제 말한 거? 자, 이때 보면은 remember 다음에 something이 없죠. 다시 말해서 내가 말한 것이라고 할 때 이 what 자체가 그 something이나 thing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니라고 되는 거죠. 굳이 바꾸자면 the things that, the things which 혹은 뭐 something that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는 말이죠, what 자체를. 그래서 what은 이미 선행사를 다 잡아먹고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앞에 없다, 그죠? 그러면 앞에 do you remember the things what 하면은 틀린 말이 되겠죠. 것이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We need lots of natural resources to live. 우리는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많은 천연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 중 많은 상당수는 다 소진이 되어 왔다라는 말인데 이때 dam을 쓰면 왜 틀리다고요? dam을 그냥 쓰면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틀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뭘로 고쳐줘야 돼요? 위치로 고쳐줘야지 맞는 문장이 되죠. 위치가 되면 무슨 말이에요? 위치는 and them이니까 이 경우에는 many and many of them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and와 them을 합쳐서 whic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any of which 이렇게 되는 거죠. 부분을 나타내는 애들은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뭐 of whic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 영어로. 그치? 한국에 살면서. 이럴 때라도 활용을 하세요. 자, 나는 어제 물고기를 4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3마리가 그중 3마리가 이렇게 할게요. 죽어 있다. 자, 요거를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 나는 잡았다. caught 물고기 4마리를 3 fish. fish는 단목수가 똑같아요. 자, 근데 그것들 중 3마리가 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3마리. 3 of which. 그런데 그것들 중 3마리가 죽어 있다. are dead.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 위치가 근데 그것들이니까 근데 그것들 중 3마리는 이렇게. 알겠죠? 그럼 그건데 그것들 중 대부분은 죽었다면은 most of which.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그것들 중 아무것도 죽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none of which.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알겠죠? 이렇게 부분을 표현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of which라는 표현은 뒤에 나오는 소유격에도 그래서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소유격이 나온 김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활용해서 나는 표지가 빨간 책을 샀다. 자, 이거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 영어로. 근데 일단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포함해서 좀 하도록 해볼게요. 제일 쉬운 방법도 해볼까? 관계대명사 없이. 나는 샀다. 그래서 빨간 새 책을 샀다 해볼게요.
a new book 한 다음에 관계대명사 없이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전명구로 그냥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with the red cov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with로. 근데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표현하자면 이게 제일 좋은 표현이지만 관계대명사 표현하자면 I bought a new book. 난 새 책을 샀는데 근데 그 책의 커버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책의 커버 The cover of which 그 책의 커버가 was 어땠다? r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대명사 목 중에서 소유격을 표현할 때는 of which 대신에 뭐도 표현할 수 있어요? whose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적어준 게 미국에서 제일 만약에 관계대명사 쓴다면 제일 일반적인 방법인데 오히려 한국 책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I bought a new book of which the cover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The cover was red. 이게 왜 나오게 되냐면 근데 그 책의 커버는 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Whose cov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Whose cover 근데 그 책의 커버가 was r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of which the cover를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이 차이가 있죠. whose에는 더가 없고 of which에는 더가 있죠. 이유가 뭐냐면은 이 경우를 잘 살펴보세요. 그 책의 커버라고 할 때 the cover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책의 커버는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어서 whose를 대체했기 때문에 of which the cover이 살아있는 거고요. whose 다음에는 왜 없냐면 whose라는 건 뜻이 뭐예요? 그런데 그것의 and it이잖아. and it잖아. 이 경우에는 근데 그 책의 and it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책 할 때 my book이지 my the book이라고 하면 안 되죠. 뒤에 더가 붙지 않죠. 그러면 it도 뒤에 마찬가지로 그것의 커버라고 할 때 its cover이지 its the cover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소유격을 얘기할 때는 of which나 whose를 다 쓸 수 있지만 사물을 나타낼 때 whose 근데 그것의 cover이니까 whose cover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의 cover할 때 of which를 쓰고 싶으면 the cover이 되는 거고요. 이거보다 사실은 위의 표현이 회화에서는 미국에서 일상적으로 쓸 때는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The cover of which.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요 뒷부분에서 요 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좀 뭔가 더 설명해 줄게요. 자, 요거 봅시다. 관계대명사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제한적 용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제한한다. 이게 뭐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한한다는 건 한정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지? 또는 더 쉽게 얘기하면 꾸며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영어로는 modify 한다 그러죠.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늘 설명해 주지만 students,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을 꾸며봅시다. smart students라고. 그러면 이게 꾸밈을 받는 순간 이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제한을 받는 순간 학생의 범위가 줄어들죠. 똑똑한 학생으로. 그래서 한정이 되면서 제한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게 꾸며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용사로 꾸며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한한다라는 건 한정한다라는 거 꾸며준다 동일한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예문에서 한번 볼래요? She has two brothers who became pilots라고 하면요. 그녀는 파일럿이 된 두 동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동생이 한정이 됐지. 어떤 동생? 파일럿이 된 동생이라고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을 무슨 절이라고도 하더라? 형용사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절로 쓰인 것이 바로 제한적 용법이다. 그러면 그녀는 몇 명의 동생이 있을까요? 파일럿이 된 동생은 2명이 있어. 근데 다른 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생이 몇 명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자, 근데 밑에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카마가 보통 있어요. 카마가. 그리고 이미 정보를 주고 나서 추가적 정보를 뒤에다 붙여줘요. 무슨 정보예요, 여러분? 추가적 정보요. 그러니까 이미 전달하고 싶은 정보는 앞에 다 전달을 하고 추가적 정보를 낼 때 계속적 용법을 쓴다는 거예요. 카마를 하고.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 같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다른 문장이에요. 그녀는 몇 명의 동생이 있어요? 2명의 동생이 있어요. 라고 정보를 다 전달해줬어 이미. 그리고 근데 걔네들이 and they became pilots. 근데 걔네들이 파일럿이 됐어. 그럼 몇 명의 동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명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이 문장은요, 여러분 한국에서 만들어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일단 two brothers 하면 무조건 밑으로 표현이 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왜냐하면은요, brother에 대한 정보가 앞에 있어요, 없어요? 숫자로 나타나 있죠. 두 명이라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정보는 무조건 추가적 정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한국식 책이라서 그렇거든요. 이건 예전에 진짜 옛날에 만들어졌던 일제시대 때 쓰던 책이라서 그러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문법책을 좀 보여줄게요. 자, 앞부분은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은 한정적, 제한적 용법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그럼 차이를 한번 봅시다.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doctor. 그러면 옆집에 사는 그 여성은 의사다라고 할 때 수식을 받기 전에 그 여성에 대한 정보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고는 없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여성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여성은 의사란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필수적인 정보야, 아니면 추가적 정보야? 내가 말하고 싶은 필수적 정보죠. 다른 세상에 어떤 여자가 아니라 옆집에 사는 여자. 그러니까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는 정보야. 그죠? Barbara works for a company that makes furniture. 바바라는 가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할 때 가구를 만드는이라는 이 정보가 필수적이야, 추가적이야? 필수적이죠. 왜? 앞에 컴퍼니에 다른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바바라는 가구 공장에서 일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회사에서 일한다는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필수적 정보인 거예요. 밑에 거 보세요. We stayed at the hotel you recommended. 우리는 어떤 호텔에서 머물렀어요? 어떤 호텔에서? 네가 추천해준 호텔. 이 사람이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다른 호텔이 아니라 네가 추천해준 호텔. 호텔에 대한 정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요거에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자, 내 동생 роб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데 의사다 이 말이지. 자, 이때 내 동생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이름. 그러면 이 뒤에 정보는 추가적 정보인 거야. 그죠? 추가적 정보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해도 내 동생 роб은 의사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роб이 있는데 걔가 근데 참고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거든? 걔 의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 후나 위치 같은 거 있으면 해석 안 해도 된다고 하죠. 왜? 추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해석상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빼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Colin told me about his new job, which he's enjoying very much. 콜린은 나한테 그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이때 직업에 대한 정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직업? 새로 구한 직업. 정보가 있죠. 그럼 뒤에 거는 뭐야? 추가적 정보이기 때문에 카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말해줬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근데 그 직업을 걔가 되게 지금 만족하고 있나 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뒤에는 만족하는 건 추가적으로 그냥 더해준 정보인 거죠. 자, 밑에 거 보세요. We stayed at the park hotel. 우리는 파크 호텔에서 머물렀었어요. 이때 호텔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 호텔을 내 친구가 추천해줬대. 친구가 추천한 거는 추가적 정보야. 왜냐면 나는 뭘 전달하고 싶은 거야? 파크 호텔에서 머물렀던 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건 호텔을 우리 친구가 추천해 준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지. 앞에 거랑 완전 다르죠. 이거는 추천해 준 호텔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정보가 단일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앞에 아무 정보가 없을 때는 한정적 용법으로, 제한적 용법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정보가 하나라도 뭐 크다 작다라도 좋아. 색깔도 좋아. 이름도 좋아. 어떤 거라도 나와 있다면 뒤에는 무조건 추가적 용법으로 계속적으로 쓰는 게 미국인들의 진짜 쓰는 그 관계사적 용법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까 two brothers라고 정보를 주고도 한정사적으로 썼죠.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을 위해서, 구별을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실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마를 쓰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이 정보를 만약에 얘가 4명의 브라더를 있대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녀는 4명의 동생이 있는데 그중 2명이 파일럿이 됐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she has 4 brothers. 그들 중 2명. 어떻게 해요? two of whom. 위치는 사물이니까. two of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중 2명. two of whom
became pilots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조금 약간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글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이게 딱 눈에 들어와요.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I visited the Eiffel Tower last year, which is 324 meters tall. 나는 에펠타워를 방문했어요, 작년에.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타워에 대한 정보? 있죠. 이름이 나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나 에펠타워 갔다 왔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추가 정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카마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틀렸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거는 그럼 무슨 말이야? 나 에펠타워 작년에 갔는데 그 에펠타워는 높이가 324m야. 이렇게 하면 말이 맞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에펠타워 간 거야. 근데 추가적 정보로 걔는 높이가 이 정도야.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야? 높이가 324m인 에펠타워를 작년에 갔었어. 이 말이면 에펠타워가 또 다른 높이의 에펠타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면서 말이 아주 이상한 말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구두로 화야로 표현할 때는 카마 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어떻게 쓰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미국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럼 밑에처럼 표현을 적게 된다. 카마를 자연스럽게 적는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정보가 앞에 나와 있어서 추가적으로 할 때 계속적 용법을 쓰는 거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한국 책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걸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러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 자, 관계대명사 what은요, 앞에 거는 what이 아닌 which나 who는 무슨 관계대명사들이었어요? 무슨, 문법적 품사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죠? 무슨 절? 형용사절이었죠. 근데 얘는 what이 들어가는 순간 앞에 선행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명사절이니까 문장 안에서는 무슨 성분으로 쓰이겠어요? 주목보로 쓰이겠죠. 명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what you say is not always true. 네가 한 말은 항상 옳지는 않아. 하라해서 주어로 쓰였죠. 그죠? 수식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선행사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까. 밑에 she showed me what she bought. 그녀가 나한테 보여줬던 뭐를? 그녀가 산 것을이라고 해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question. 여러분 관계사명사 that, what 구별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고등학교도 나오지만 여러분이 대학 가고 나면 토익이나 토플에도 계속 나와요. 이 똑같은 문제들이. 선택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여러분 요거 해볼까요? 그가 날 도와줬다는 건 사실이야. 자, that인지 what인지 여러분 구별해 보세요. He helped me. that이죠. 왜 that이죠? 구별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문법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뒤에 완전해요, 안 완전해요? 완전하죠. 완전하죠. what이 있으면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목적어가 없거나, 그죠? 뭐 주어가 없거나 해야 되잖아. 중요한 것은 할 때, what is important? 할 때 목적어가 없죠. 중요한 것은 할 때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해야 되죠. 근데 뒤에 완전하죠. 자, 일단 문법적으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what이 이 문장에서 이 절에서 할 역할이 없잖아. 주어도 완벽하고 뒤에 목적어도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가 없어. what이라는 게. 자, 두 번째로 얘를 가주어로 대체하고 써보세요. 이 전체를 대체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It is true 하고 나서 이 that절을 뒤로 보내는 거죠. That he helped me. 그죠? 이렇게. 그러면 말이 되죠. 이가 날 도와줬다는 거는 사실이야 할 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 that을 it을 가져올 수 있으면 뒤에 투부정사나 that절로 뒤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국말로 보면은 도와줬다는 것은이라고 해서 what처럼 보일 수 있지만 what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어떤 절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완전한 what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지만 이 경우에는 완전한 문장이 절이 오고 그래서 that이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앞에 the fact라고 써보세요. the fact.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동격의 that이 있죠. 이것도 접속사 동격의 that. 그러면 그가 날 도와줬다는 사실이 맞는 옳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fact가 없더라도 실제로 이 that이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what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는 했나요? 이해 따라오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였어, 우리.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격변화 한번 볼까요? 요 세 가지가 있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죠? 사실은 요 주격, 목적격, 목적격 말고 소유격, 목적격 말고도요. 보호도 있긴 한데 뭐 시험에 나오거나 잘 다루지 않고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요. 요 세 가지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사람일 때는 주격, 그런데 그는, 왜냐하면 그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who, 그런데 그의, 왜냐하면 그의, 왜냐하면 그들의, 왜냐하면 그녀의, 그런데 그녀의,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whose. 그리고 whom은 who로도 또 써도 돼요. 그죠? 그런데 그를, 그런데 그녀를,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사물이나 동물은 which 혹은 whose, which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물일 때는 of which로도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동물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영어에서는 who나 이 사람을 나타내는 걸로도 동물을 많이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 동물이 섞여 있어, 선행사에. 그러면 당연히 뭘로 받아야겠어요? that으로 받아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요, 이게 사람 사물이 아니더라도 동물이나 사물을 다 that으로 또 대체할 수 있죠. 선행사를 포함한 것은 what이라고 했고요. 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 구별해 봅시다. I would like to visit the building which is tallest in the world.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빌딩에 방문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which가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죠. 왜 그렇게 알 수 있죠? 뒤에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건 한정적 용법이 당연하겠죠. 왜? 빌딩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정보죠. 세상에서 제일 큰 빌딩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죠. 자, swimming is a skill. 스위밍은 스킬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때? 스위밍은 스킬이야. 기술이야. 무슨 소리야?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가 꼭 있어야겠죠. 어떤 정보? 모든 사람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술이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스킬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스킬이란 정보에 아무런 초기 정보가 없죠. 뒤에 거는 주요 정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뭘로 쓰였어요? 어떤 격으로 쓰였어요? 이 안에서 주어 동사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배운다 할 때 무엇을 배우는지 하면 그 스킬을 배우는 거니까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죠? 자, I received many questions. 나는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자, 많은 질문을 받았다는 정보가 있죠. 자, 그것들 중 대부분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Most of which were very simple. 그것들 중 대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look at the boy. 야, 여러분, 요거 해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석해 봅시다. 요거. 소유격 들어간 거. 이 whose를 해석을 하지 말고 여러분 해야 자연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의 머리가 한번 이상해. 머리가 금발인 그 소년을 한번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머리가 금발인 그 소년, 이렇게 하면 말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소유격이 나오면 이 whose를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머리가 금발인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어요.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whose는 여러분 소유격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명사가 나오죠. 앞에 관사가 없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유격 my book 할 때 생각해 보세요. her house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의 다음에는 바로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whose가 소유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관사 없는 명사가 바로 이어져 나오게 된다는 거. 자, I saw a house. 나는 집을 봤죠. 어떤 집? Of which the window. 그 집의 창문이 깨진. 그럼 이걸 해석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해석해 봅시다. 그 of which를 해석 안 하지 말고 창문이 깨진 집을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실제 미국에서 더 잘 사용하는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더 자연스러울까? I saw a house. The windows of which were broken. 이게 더 자연스럽죠. 이게 더 많이 쓰인다는 거야. 더 많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of which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whose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창문이 깨진 그 집 하나를 봤다 할 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I saw a house. 뭐라고 할 수 있어요? Whose windows were broken. 그죠? 이때는 더가 없죠. 왜냐면 근데 그 집의 창문이기 때문에 이때는 더가 없다. 소유격 다음에 바로 관사 없는 명사가 온다. 약간 차이가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a globe is a ball. 우리 지구본은 저기 공처럼 생겼죠. 어떤 공?
그 위에 세계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 공이다. 그죠? 이때 that은 무슨 격으로 볼 수 있어요? 뒤에 has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주격으로 볼 수 있겠다. 자, it's the dress. 그것은 드레스야. 어떤 드레스? 아빠가 나한테 준. 이 그러면 아빠가 나한테 뭘 줬는지 목적격이 있어요, 없어요? 비어있죠. 목적격이 없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관계대명사의 위치. 관계대명사 위치는 두 가지 크게 봅시다. 원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중간에 주어를 설명해주는 관계사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가 다 나오고 나서 뒤에 관계사절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죠? 자, 이때 관계사절은 목적어나 보어를 바로 설명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문장 전체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얘기, 그녀가 야 세상에 나한테 선물을 줬다? 근데 그 사실이 앞에 선물을 준 그 사실이 which 모두를 놀라게 했어 할 때는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해석해보고 선생님 시험에 나오는 형태를 조금 한번 잠깐 팁을 줄게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The candles which fell off the shelf started the fire. 무슨 말입니까? 선반에서 떨어진 양초들이 불타기 시작했다, 불 붙기 시작했다 이런 말인데 불을 질러 지폈다는 얘기인데 이때 주어는 candles고요. 동사는 started인데 그 사이에 어떤 추가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 것도 봅시다. The hotel manager, 어떤 호텔 매니저? Whom we spoke to, 우리가 말을 걸었던 그 호텔 매니저는 굉장히 나이스하더라, 친절하더라 이런 말이죠. 자, 시험에 이제 어법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 접근을 나오냐면요. 실제로 이건 좀 짧지만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엄청 길게 중간에 쭉 설명이 정말 긴 경우 있죠. 막 한 줄 이렇게 막 엄청 길게. 그럴 때는 이 started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starting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밑줄 그어서 나와요. 자, 밑에 같은 경우는 호텔 매니저 블라블라블라 엄청 길게 해놓고요. 일단 being very nice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뭘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야? 이 문제는 문장이 되게 길지만 주어와 동사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느냐를 요구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길 때 이 동사 자리를 찾아서 이게 아니라 동사니까 started로 바꿔야겠구나, 이 동사니까 was로 바꿔야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다르게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그 어법 문제에서요 ing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에. 그러면 관점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이게 어떤 걸 모르겠어요.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일 수 있죠. 수동인데 능동을 했다거나, 그죠? 능동 수동의 문제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 난이도가 더 어려운 게 이거예요. 되게 긴데 동사 자리에 분사나 동명사 같은 걸 적어놨어. 알겠어요? 그러면 이 동사 자리인지 찾을 수 있는 게 사실 그 다음 난이도예요. 수동 능동은 더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어법 문제를 풀 때 그런 걸 보면 딱 여러분이 이제 캐치가 되면서 다음부터는 그게 더 인지가 잘 될 거예요. 자, 어떤 말인지 이해했죠, 여러분? 나중에 실전에서 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법 문제 풀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것까지 해석해 볼까요? This is the photo which showed my house. 이건 사진이죠. 어떤 사진? 내 집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 집을 찍은 사진이다 이런 말이겠네요. 내 집이 찍혀 있는 사진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 위치는 근데 그 사진은 이라고 하는 주어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고 있는 형태죠. I don't like the man. 나는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남자? 우리가 파티에서 만난 남자. 그래서 이때 보면은 만난 대상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인 거를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 많이 피곤해 보여요. 조금 힘을 냅시다. 자, 관계부사. 여러분, 관계부사는 뭐와 뭘 나타낸다? 접속사 플러스 부사. 부사라는 건 부수적 정보죠. 부수적 정보.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나 이유 같은 걸 나타내는 거. 그러면 얘도 역시 and 다음에 자, 장소를 나타내면 and there, 근데 거기서. 시간을 나타내면 and then, 근데 그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There is a restaurant. 식당이 있다라는 문장과 너는 그리스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 식당에서라는 문장을 연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할 때 식당이 있는데 어떤 식당? 네가 그리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런데 그 식당에서를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at which 라고 하면 근데 그 식당에서 되죠. in which 돼야 안 돼. in which.
되죠? 그러니까 at which, in which you can eat Greek food 다 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where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절. 왜 그럴까요? 이유는 where는 부수적인 부사라서 그래요. 그죠?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냥 추가적인 정보라서 완전한 절이 와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관계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관계부사가 쓰이는 거에 있어서 다양한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들 조금 더 짚어줄 건데 부사 네 가지 뭐가 나와 있습니까? where, when, why, how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This is the gym where I used to work out. 해석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운동을 했었던 학원 했던 체육관이야 혹은 뭐 피트니스 클럽이야 뭐 이런 말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헬스장이어도 되겠어요. 자, 이때 where를 썼죠. 그러면 이 where이 받고 있는 실제 의미는 뭐야? 해석은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받고 있는 의미는 and there이잖아.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나 이건 그 피트니스 클럽인데 근데 거기서 내가 운동을 하곤 했지 이런 말이지. 근데 해석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된댔죠. 내가 운동하곤 했던 짐이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밑에 거는요. Spring is a beautiful time when the flowers begin to bloom. 봄이라는 건 꽃들이 만개하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간이야, 시절이야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when은 무슨 말을 포함하고 있다? And then. 근데 그때는 꽃들이 만개해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그지? 스프링이라는 아름다운 시절인데 그때는 꽃들이 만개하지. 그래서 이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준 거지 굳이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and, 특히 and 같은 경우는 연결한다는 의미로 적어준 거지 해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자, I don't know the reason why the soccer game was cancelled. 나는 그 축구 경기가 취소된 이유를 모르겠어 라는 의미죠. 자, 요거는 선생님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how 같은 경우는 여러분 the way 하고 how를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다른 것과의 차이는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나열해서 쓸 수 없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틀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 위에 두 가지 형태로 the way나 how를 한 가지만 써야 된다. 이게 특징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조금 다시 한번 해주면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들 한번 살펴봅시다. 관계부사를 쓸 때는요. 일단 관계부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 거고요. 관계부사 앞에 이 선행사가요. where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데 너무 명확한 장소야. 누가 봐도. 그럴 때는 이걸 생략하든 뒷걸 생략하든 하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왜 생략할 수 있냐면 듣는 사람의 의미 전달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해볼까요? This is the gym. 없애고요. I used to work out. 이거 내가 일하던 gym이야. 하는 전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고요. 혹은 앞에 거 생략하면 This is where I used to work out. 이것은 내가 운동하던 곳이야. 되죠? 단지 이게 헬스장이다, 짐이다라는 정보만 없어졌을 뿐 장소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죠. 내가 운동하던 곳이야. 그죠? 자, 그 다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둘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있죠. 또 The gym that I used to work out.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래서 관계부사는 뭘로도 대체할 수 있다? The gym that으로 대체할 수 있다. The reason that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러면 여기 밑에 거는 선생님 따로 적어줄게요. The way that 된다 안 된다?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르게 볼까요? 이거를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꿔보세요. 근데 거기서 그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gym에서 두 단어로 and there이니까 이 there를 at which로 바꿀 수 있죠. and 빼고 and까지 포함해서. 그죠? 그러면은 at which도 될 수 있고 또 in which도 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on which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이곳은 내가 어린 시절 소리를 지르고 했던 언덕이야 하면 This is the hill. 원래는 where
I used to shout. 그죠? 자, 근데 이때 where를 관계부사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꾼다면 근데 그 언덕 위에서지. 그러면 뭐야? And on the hill. and on it이잖아. 그러면 and랑 it을 합치면 뭐야? 위치죠. 그럼 on 위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실제 on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앞에 선행사에 따라서 in이나 at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t which, in which, on which가 올 수 있는 거죠. 앞에 선행사에 따라서. 자, time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ime도 앞에 선행사가 monday처럼 혹은 birthday처럼 day가 왔어. 크리스마스 이렇게 날 하루가 왔어. 그럼 뒤에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on which겠죠. on which. 근데 앞에가 달이나 연도가 왔어. May 뭐 몇 년도 이런 게 왔어. 그럼 뭐가 와야 돼? in which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순간이 왔어. 난 그 순간을 기억해. 그 순간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 at the moment 할 때. at.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간도 역시 at it, on it, in it가 다 가능하다. 앞에 선행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the reason that, the reason why도 가능하지만 the reason 다음에 전치사를 쓰고 관계대명사 쓴다면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될까요? 그런데 그 이유로 할 때 뭐라고 해요? 근데 그냥 다 떠나서 그런데 그 이유로 그 이유 때문에 for the reason 항상 for를 쓰죠. 이유 앞에는 for that reason, for the reasons. 그러니까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for which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the reason for which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 the reason은 for which만 올 수 있다. 자, the way는 뭐로 올까요? 이거 우리 했었으니까 여러분 알 것 같은데 way 앞에는 항상 무슨 전치사를 쓰더라?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할 때 쉽게 쉬운 방식으로 할 때 쓰는 얘기했죠. 어렵게 어려운 방식으로 할 때 앞에 무슨 전치사 썼죠? in an easy way, in a difficult way 이런 식으로 할 때 나왔었잖아. 항상 in을 쓰죠. 그럼 이건 뭘로 바꿀 수 있을까? the way, in which가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글을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게 어떤 게 틀리고 맞는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자, 봐봐. the gym 같은 경우는 the gym where 빼고도 되고 the gym where이 돼도 되고 the gym that도 되고 the gym at which나 in which도 되죠. 자, 이런 거는 time 빼고도 가도 되고 앞에 time을 빼고 when으로 가도 돼요. 이 부분을 다 빼고 선행사 부분을 다 빼고 그 다음 아니면 the time that도 되고요. the time 앞에 이 time이니까 which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는 부름하는 시기니까 in which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the reason why, the reason that 혹은 the reason for which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the way that, the way in which 이런 거 가능하고요. the way 아예 생략도 가능하다고 했죠. 아까 생략해도 되고요. 그 대신 뭐만 안 된다. 이 경우는 틀린다. 그죠?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다. 자, 요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봅시다. 관계부사 where, when은 계속적 용법을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요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앤디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 where, 카마가 있으니까 이제 끊어준 느낌이잖아. 근데 그리고 그 집에서 그는 혼자 살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런 말이지. 자, 밑에 거 cats are most active in the early morning and evenings. 고양이들은 이른 아침과 저녁에 가장 왕성하다, 활발하다. when 그리고 그때 이른 아침과 저녁 그러고 그때 걔네들은 헌팅을 대부분 그때 사냥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때 when이 왜 뭐뭐 할 때가 아니라 근데 그때가 다시 말해서 관계부사잖아 이거는. 근데 우리 부사자 접속사 when도 있잖아. 뭐뭐 할 때 그거라고 해석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왜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그들이 대부분 헌팅을 할 때는 뭐 할 때 아침과 저녁에 대일 하려고 이렇게 왜 안 돼? 왜 뭐뭐 할 때라고 하면 안 돼? 왜? 카마 때문이죠. 이게 when이 뭐뭐 할 때일 때는 뒤에 올 때 카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앞에 올 때는 카마로 다시 해주지만 뒤에 할 때는 카마 쓰지 않잖아요. 뭐뭐 할 때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카마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아,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끊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거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죠. 중학교 때. 어떤 경우 있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말이냐면 전치사가 뒤에 있지만 이 전치사 실제로 이 선행사는 이 전치사에 걸리는 거거든요. 해석해 보면은 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 어떤 전공? 네가 흥미있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흥미있는 전공이라고 해서 이 흥미가 있는 대상의 목적격이잖아요. 이 위치는요. 이런 걸 생략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생략이 안 되기도 해요. 전치사가 있을 때는 전치사가 앞으로 나왔을 때 그죠? 그쵸?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해 줘야 돼? In which you are interested. 이때 위치는 생략할 수가 없죠. 왜냐면 생략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In you are interested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어떨 때 생각할 수 있더라?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죠. 뒤에 뭐가 남아요? 분사나 명사가 남죠. 우리는 책을 읽고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 소녀를 봤다.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우리 오형식 할 때 그냥 reading 바로 쓰잖아요. 이 소녀가 책을 읽고 있는 걸 본 거잖아. reading on the bench 이렇게 쓰지요. 근데 실제로 이 사이에 뭐가 되냐면 who was 거죠. who was. 그런데 그 소녀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지. 근데 관계대명사 주격하고 비동사를 생략해버리고 나면 뭐가 남아요? 결국은 수식할 수 있는 분사가 남기 때문에 이 형용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뭐 PP가 남든 명사가 남아도 동격의 카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관계부사일 때는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가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이런 거 보세요. The reason why. 그죠? 이때는 why I'm here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the way나 how는 반드시 하나를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고요. 그래서 I don't like the way she spoke to me 라고 하거나 I don't like how she spoke to me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where는 되게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 이유는 차라리 앞에 걸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다 쓰거나 This is where I was born 이라고 하거나 하지만 This is the place I was born 이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추가 참고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생략 가능하다. 우리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is the job 그 직업이 네가 기대했던 대로니 네가 기대했던 것이니 이 말을 하고 싶거든요. 자, 이거를 평서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The job is 뭐뭐뭐 you expected 되죠. 그죠? 그러면 네가 기대했던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that을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왜? 불완전하잖아. 그렇지. 기대한 것이라는 목적 없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선행사도 없고요. 그리고 선행사를 포함하는 뭐가 돼야 돼요? what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is the job what you expected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what절이 문장 전체에서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what절은 아까 명사절이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문장에서 주목보, 그죠?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너의 진솔한 의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자 하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hear인 거, what이 필요하죠. 앞에 선행사를 포함한 내가 듣고 싶어도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the things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다음 thank you for your honest opinion. 근데 어떤 opinion? 내가 너한테 요구했던 정직한 의견을 진솔한 의견에 고마워 이 말이지. 자, 이때는 왜 대실까요? 앞에 선행사가 여기 있고 이 뒤에 목적어의 역할을 선행사 하고 있죠. 그렇죠? 뒤에 비어 있고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대시 되는 거죠. 위에 와서는 앞에 선행사가 없죠. 그냥 선행사까지 다 먹어버려서 내가 듣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what인 거죠. 이건 앞에 선행사가 있죠. 자, 관계대명사 대과 what은 계속적인 문법으로 쓸 수 없으므로 앞에 커마가 있으면 대과 what은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자, 여러분 우리 that 앞에는 that은요 되게 거만해요. 그래서 카마도 올 수 없고요
전치사도 올 수 없어요. 자, 이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카마가 올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용법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카마가 딱 되고 대시 딱 문장 처음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대시를 뭐라고 인식해요? 그것은 저것은 지시대명사를 인식해. 관계대명사 역할이 안 되고 듣는 사람이 지시대명사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볼쓸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전치사가 올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on that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근데 그런데라는 역할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on that 한 수가 접속사가 없이 그냥 대명사로서 그 위에서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여러분 in that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in that 주어동사 이게 접속사로 뭐뭐라는 점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완전 의미가 따로 있죠. 어떤 의미가. 근데 in that을 써버리면은 그죠? 아주 큰 오해를 나올 수 있겠죠.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전치사 뒤에 나왔던 전치사 앞으로 보낸 그 느낌이 아니라 완전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답에는 이런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카마나 전치사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일 때. 그렇죠? 자,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봅시다. We lost the game. 우리는 그 게임이 졌지만 but maintained the positive attitude.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지? 자, 이때 카마가 왔기 때문에 뭐는 절대 안 돼요. 대시나 what은 안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이 필수적으로 좋은 스포츠맨이다. 꼭 필요한 좋은 훌륭한 스포츠맨십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문장을 받을 때 카마 다음에는 위치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은 뭐 뒤에 쓸 수 없다? 여러분 전치사 뒤에 바로 쓸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 데스크탑 노트패드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야. 어떤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가 데스크탑 위에 직접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이 말이야. 근데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 독해할 때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 부분이나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굳이 해석을 하지 않고 가라고 했죠. 그러면 실제 답은 이거지만 해석할 때는 여러분 독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데스크탑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면 더 자연스럽고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경우라면 들여다봐야겠죠. 그럴 때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가 직접 이 위에 쓸 수 있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키즈는 배워야 해요. 뭐를요? 아이들은 배워야 돼요.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한 것. 이 앞에 보면 for 다음에 선행사가 없죠. 그러니까 한 행위에 한 것이라고 하는 선행사까지 다 포함해서 것이 되는 거니까. 이 행위 do 하는 행위의 목적어까지 포함하는 거. 그지?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what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자, 밑에 거 봅시다. People enjoy the unique appeal of skiing in most countries. There are many mountains. 자, 의미는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스키의 독특한 매력을 즐긴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근데 어떤 나라인지 뒤에 설명이 나와요. 산이 많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러면 이 뒤에 there are many mountains가 완전한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잖아. 그러면 답은 반드시 뭐밖에 될 수 없을까요? where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and there. 근데 그 나라들에서는 산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죠? 위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뒤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그지? 근데 그러려면 불완전해야 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 위치가.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이 들어갈 자리가 뒤에 없잖아, 그지? 역할을 할 자리가 없어요. 자, 관계사절에서 관계사를 뺀 문장의 구조가 완전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완전하면 뭐예요? 관계 부사 거고, 불완전하면 관계 대명사가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선행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 뭐냐면 봐봐. Christmas is usually the time 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되면 when을 쓰기 쉽잖아. 근데 이때는 which라고 돼 있죠. 사실은 그냥 that으로 쓰면 더 편한 일을,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데 일부러 which를 써놨어. 여러분한테 이걸 알려주려고. 자, 왜 which를 썼냐면 서양 사람들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다. 크리스마스는 되게 서양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보낸다는 것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이라고 할 때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와야 된다는 게 혹은 that을 와야 된다는 거 얘기고요. 이때 when을 써버리면 불완전하죠. 왜냐면 크리스마스는 되게 어떤 시간이야. 그런데 그때는 서양 사람들이 가족들과 보내. 말 이상하잖아. 가족들 뭘 보내? 그러니까 이게 when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있었어야 돼? it 같은 게 있으면 when이 가능하겠죠. 완전한 문장으로 바꿔주면 그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 이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불완전할 때는 조심해라 이 얘기야. 목적어가 비어 있으니까. 근데 that으로 쓰면 아무 문제가 없죠. 자, money is the reason. 돈은 이유다. 어떤 이유. why 쓰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that 쓰면 편할 걸. that 쓰면 맞아요. 근데 왜 위치 써놨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다. 동기부여를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유다. 할 때 주어가 없잖아. 만들어주는 이유. 이유가 주어가 돼야 돼. 이 뒤에. 주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나 that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거를 why를 쓰고 싶으면은 why나 that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why people을 써주면은 상관없죠. 완전한 문장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이 뒤에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 당연하죠. 이 뒤에 걸 생략해버리면 from I가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전치사 다음에 절이 오는 경우죠. 명사가 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줘야 되고요. 전치사 다음에 대시나 who도 안 돼요. whom 대신에. 왜 안 될까? 원래 who는 whom을 대체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경우는 왜 안 돼요?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격이 무슨 격으로 와야 돼요? 목적격으로 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할 때 for me지 for I 안 되잖아. for my 안 되잖아. 반드시 for me 목적격 형태로 돼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목적격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전치사 뒤에 있을 경우는 반드시 사람일 때는 whom을 써줘야 된다는 거. from who가 아니라. 자, I would like to thank my friends. 난 친구한테 감사하고 싶어요. 어떤 친구? 내가 도움을 얻은 친구. 자, 이 경우에는 from이 뒤에 있죠. 앞으로 오지 않았죠. 남겨뒀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근데 이 from이 앞으로 왔을 때는 whom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했나요, 여러분? 자, 우리 여기 한 페이지 답만 확인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1번에는 돌아가면서 준우, 예담이, 민석이, 은솔이, 예주 쭉 답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렵지 않으니까. what이죠. 왜 what이라고 what이에요? 너는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 뭐에 따라서? 바깥에 있는 것에 따라서. 그치? 자, 그러면은 이때 according to 다음에 앞에 선행사가 없죠. 아무것도 수식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전체가 to의 명사절 역할을 해주고 있어야 되지만 전치사 목적절, 그죠?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what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담아 왜 위치죠? 그치, 선행사 있죠. 그리고 여기서 뒤에 뭐가 빠져 있어요? 뒤에 그치, 목적어 by의 목적어 없죠. 그죠? 사고 싶은 최상의 그 상품. 그 다음 왜 위치예요? 주어 역할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커마 뒤에 what이 올 수가 없고, 그지? 그래서 what은 안 되고 이 뒤에 컬럼을 다시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what 왜? 뭐라고요? 완벽하지 않아서. 그럼 that도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앞에 뭐가 없어요? 그렇지, 선행사가 없잖아. 그렇지, 만약에 that도 된다고 하면 찾고 있는 어떤 something이나 things가 옆에 있었으면 that도 되지. 그런데 없잖아. 그러니까 찾고 있는 것, 그래서 선행사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what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예주 왜 위치죠? 앞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전치사가 있을 때는 that 쓸 수 없다 했죠. that은 앞에 전치사나 그 카마가 올 때는 관계대명사로 쓸 수 없다 그랬죠. when? 왜 when이에요? 뒤에 완전한 절이 왔죠. 내가 처음 걔를 샀던 그날을 기억해, 이런 말이죠. 자, 위치를 쓰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on which로 바꿔야 되죠. 근데 그날에 내가 처음 걔를 산 거니까, 그죠? 그 다음 where. 이거 왜 where이죠?
그가 일하는 오피스인데 왜 where이야? 위치. 아닌데. 왜 위치야? 헷갈리지? 네. 왜 그러냐? 왜 헷갈리냐면 이 work가 자동사야. 목적어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그래서 직장에서 할 때는 at, for 이런 걸 뒤에 써주잖아. He works at the bank, for the bank, in the bank 이런 식으로 뒤에 뭘 써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애지당초 he works 자체가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거야. 자동사니까. 그래서 필요가 없어 아예. 그래서 그가 일하는 사무실이다 이렇게 할 때 뒤에 없어도 완전하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라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that 왜 되실까요?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없고 또 앞에 뭐가 있어요? 선행사 이 day를 the first date 그죠? 선행사가 있잖아, 그지? 내가 절대 잊지 못하는 여자친구와의 첫 데이트, 그죠?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that을 써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불완전하죠, 그죠? 그러니까 that밖에 될 수가 없다. 자, 그다음 which 왜 which죠? 왜? which 맞아요? 이 해석을 하고 갈까요? 틀렸습니까? 언어는 가장 일반적인 흔한 그 요소다. 어떤 요소? 다른 문화 그룹이 확인되는. 그러니까 그 문화적 요소라는 건데 이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수동태잖아, 얘들아.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수동태지. 목적어 앞으로 나와서 수동태가 됐잖아. 각 그룹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다. 그러면 이걸 이럴 때는 선생님 분석해 보라고 했지. 이럴 때 해석할 때는 안 하더라도 왜 by which냐면 그 요소에 의해서 각 그룹이 확인이 되는 거야. 그 요소에 의해서 언어라는 그 요소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각 문화적 그룹이 확인되는 거야. 분류되는 거지. 그래서 뒤에가 완전하잖아. 이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야, 얘들아. 그죠? 주어, 비동사, 보어 완전하잖아. 그래서 각 문화가 확인되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와야 돼. 관계 부사처럼 와야 된다는 거야. 그 문화 이게 만약에 위치면은 근데 그 요소는 혹은 그 요소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할 자리가 없어. 자, 그다음에 10번 뭐라고? 왜 whom이죠? 앞에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있으면 반드시 뒤에 무슨 격으로 해야 된다? 목적격으로 해야 된다. 11번 준호야. 왜 되시죠? 네 도움을 아직도 필요로 하는 여러 이벤트 중 하나를 지원하라는 거지.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시겠죠. 그리고 불완전하죠. 뒤에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대밖에 안 되겠죠. 자, 그다음 왜 위치죠? 뒤에 목적어. 그렇지. 방문하고 싶은 곳이 어딘지 없잖아. 그 도시잖아. 그지? 앞에 선행사가 이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 위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수고 많았고.